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우입니다. 네, 자, 오늘 앵커님이 안 계셔서 우리 최현우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두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전문가 두 명이서 진행하는 거인 만큼 시간 꽉 채워서 좀 더 좋은 종목 진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들쭉날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떨어지는 장, 하락장보다 더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내려간다고 쫓아가서 매도를 하고 보면 거기가 바닥이고, 또 올라간다고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해보면 거기가 꼭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장일수록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도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오늘 특징지수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특징지수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 특징주는 조비를 특징주로 꼽았고요. 자, 조비는 조조아들이 조비인데 그 조비가 아니라 조선비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조선비료, 그냥 이름에서 회사 사명에서 그냥 딱 나오듯이 비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오늘 한 20% 이상 급등했다가 좀 이렇게 종가는 8.3%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런 쪽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전에 한 5년 정도 전에 우리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 월가에서 도는 얘기였었는데, 지금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포르쉐를 몰고 다니지만 10년 후에는 농부들이 포르쉐를 몰고 다닐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점점 현실화돼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매년 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엘니뇨다 뭐다 이래가서 이상기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먹인 게 있었죠. 얼마 전에 벌어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자, 밀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약 17%, 수출 물량의 한 17% 정도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해바라기 씨가 80% 정도를 그쪽에서 좀 수출을 하고 있고,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밥상 물가들, 이 농산물 가격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그쪽 움직인 것들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요.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소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안 올라온 게 없어요. 대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농산물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7년 내 최고치,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전에 7년 내 최고치라 하면, 그쵸? 그때쯤 되겠죠.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을 때 그때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냥 공허하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렸다가 그냥 빠져내려와 버리면 위에 고점에 물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농업 섹터들, 비료나 이런 것들은 연초에 좀 계약을 하는데요. 거의 그 계약하는 주체가 농업경제지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데 연초에 거의 1년치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 그러니까 이 조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해화학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농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연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 초에 계약했던 부분들, 이 조비의 경우는 그때 한 400억 조금 넘게 계약을 했어요, 연간. 그런데 지금 올해 계약한 내용을 보면 1,100억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요소수다 뭐다 이러면서 상당히 저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이 금액도 부분들도 올라간 것들도 있었을 텐데, 자, 그런 거 외에도 마찬가지로 금액도 올라갔고 양도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조비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시청자님들 말씀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EJ란 프로에서 오르기 전에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25,000원을 드렸는데요. 오늘 목표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 밀려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종목마다 사람도 다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뭐 제 성격 틀리고 우리 시청자님 성격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은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자, 저점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차분히 기다려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지금 농약이나 비료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 부분들이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철입니다. 자,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노입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비철금속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오전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요, 알루코란 종목입니다. 알루코. 이 알루코는 이게 상호명이 바뀐 종목입니다. 옛날에 동양강철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알루코란 기업은요, 이 비철금속에서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걸 많이 만듭니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집에 있는 TV 프레임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 알루코란 회사에서 삼성과 LG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알루미늄에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친환경, 요즘에 고유가 시대에 상당히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이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해안이라든지 이렇게 내륙 지방 산에 가면 이 태양광 판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태양 전지 에너지 만드는 그 태양광 판넬 그 프레임도 이 알루코란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같이 발맞춰가는 그런 포커스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철이라든지 기차를 타지 않습니까? 보면 그 기차 큰 이제 바디 부분, 그 부분도 알루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 관련된 알루미늄에 관련된 종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알루코라는 기업을 오늘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전기 자동차 지금 붐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 개인 투자가 분들도 전기차에 관련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전기차에 보면 2차 전지라고 모든 차에 최고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차가 1억이라면 그 2차 전지가 40%에 대한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데 그 2차 전지가 가볍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비싼 것을 잘 에워싸야지만이 좋겠죠. 그래서 이 알루코란 이 기업은 그 2차 전지에 있는 배터리를 이렇게 이렇게 잘 에워싸서 경량화시키는 알루미늄으로서 경량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일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가 가볍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비싼 안에 있는 2차 전지를 잘 에워싸서 뭐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 투자와 기술을 많이 간다는 점. 그래서 이 한 종목이 3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프레임, 뭐 이렇게 TV 판넬이라든지 이런 모니터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태양광 판넬, 그 다음에 이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에워싸는 이 중요한 탱크 같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가 맞물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알루미늄 부분이 강한 상승세를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크사이트라고 불리는 이 알루미늄의 원료가 지금 베트남, 지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기니에서도 이 전 세계에 이 맞췄을 때 많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창출되지 못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에 대한 강한 심리 때문에 지금 현물가 같은 경우에도 선물가, 현물가를 보니까 한 거의 4,000달러 정도까지도 지금 계속 위쪽을 보면 4,000달러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이 알루미늄이 상당한 많이 이렇게 지금 이 비철금속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많이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우리 이렇게 보면 캔이라든지 뭐 자동차 바디라든지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비철 분야에서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가져왔으니 한번 보시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락과 급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기획의 전문성이 없는 개인 투자가
가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가 편안하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특징주로서 한번 차트까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우상방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걸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자, 뭐 좋은 분석 감사드리고요. 자, 참여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기아차입니다. 아, 기아차 갖고 계시고요.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네, 82,500원이요. 82,500원이시면 뭐 작년 연말 정도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초에 했어요. 아, 작년 초에요. 네. 아, 그런데 뭐 중간에 조금 올라갔었는데 못 팔고 그냥 계속 네, 들고 계시나 보네요. 10만 얼마 갔는데 예. 더 받으려고 못 팔았어요. 원래 그래요. 아, 자, 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네, 얼마까지 갈까? 또 음. 거기다가 좀 더 15%니까 예.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출까 싶어서요. 저 시청자님 지금 작년 초에 매수하셔서 들고 네. 계신 거 보면 성향 자체가 목소리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되게 좀 차분하고 조금 안정된 거 그런 거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바람직한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온 결과는 뭐 좀 빨리 수익을 내보려고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부실한 것들, 뭐 조금 불안한 것들, 아니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막 쫓아다니는 분들을 보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잘 투자하고 계신 거니까 뭐 그렇게 네. 투자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기아가 갈듯갈듯하면서 되게 좀 못 갔습니다. 작년부터 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속 박스권이었죠.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뭐 현재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 뭐 그쪽에서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차를 제대로 잘 못 만들어서 제품이 안 좋아서 이게 뭐 장사가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가 한 1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신청을 하면 나 차 살래 새 차 신청을 하면 1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한 모습이 나온 거는 이거는 그쪽 뭐 현대기아 쪽이 저 러시아 쪽 뭐 그런데 조금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자, 지금 뭐 최근에 며칠 전에 급락을 해서 지난주에 급락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가 그 러시아 쪽에 뭐 현대차도 공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요. 이 절대적인 그런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보게 되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 비전을 발표를 한 것들이 있는데, 비전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뭐냐 하면, 2026년도에 저 100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 뭐 지금 굉장히 좀 비전을 크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매년 전기차를 2종씩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수소차 이런 쪽도 좀 앞서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 약간은 좀 소홀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좀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쪽으로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작년에 이런 것들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막 그런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실적을 보면 재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재작년에 저 매출액이 뭐 기아가 59조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69조예요. 자, 10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부분은 지금 5조로 2배도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제대로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수급도 좀 원활해지고 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다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47개 주에서 마스크 더 이상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풀린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이 반도체 수급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주가가 어떠실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빠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좋아지죠. 그렇죠. 예, 저도 그거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추가 매수 저거 지금 뭐 15%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뭐 한 20% 정도까지는 일단은 채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 가격은 지금 뭐 현재 저 월요일 날 장이 열리면 그때 좀 바로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정도 추가는. 자,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뭐 장이 뭐 만약에 또 저쪽에서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쪽에서 되게 커지거나 또 아니면 일이 되게 커지거나 아니면 뭐 저 연준 쪽에서 또 되게 매파적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면서 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게 같이 따라 내려가면 그 어느 정도 더 많이 좀 더 빠진 상태 그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20% 정도가 적당한 그 정도 숫자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조금 저항선 근처가 한 85,000원 정도 그 정도가 저항선으로 조금 자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조금 높은 그런 상태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매수해갖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위쪽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한 85,000원 정도에서는 아마 한번 걸릴 거예요. 그러면 85,000원 정도에서는 지금 추가로 매수했던 부분들 요거는 정리하시고 또 내려오면 그 부분은 또 다시 매수하시고 자, 그런 형태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85,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예? 85,000원까지. 85,000원은 여기서 보시면요. 길게 보면 더 갈 거예요. 길게 보면 더 갈 건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쪽 85,000원이란 가격이 이쪽에서 되게 많이 거래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네. 고점을 찍었고 또 네. 여기서도 고점을 찍었고 이쪽에서 고점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밀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사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나 이거 85,000원 오면 팔 거야 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85,000원을 바로 뚫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좀 왔다 갔다 이런 좀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한 거, 그 정도는 그때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분께서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지금 진단을 좀 했는데요. 32,000원에 10%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32,000원에 10%. 지금 일단 하방 추세고요. 자, 하방 추세인데 지금 한국 사이버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제대로 된 한번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지금 약간 컴퓨터 상에서 오류가 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국 지금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지금 시총 같은 경우에도 거의 8,824억 정도 됩니다. 8,000억 정도 되는 어찌 보면 우량 기업인데 지금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 일단은 결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계올림픽 부분도 그랬었다시피 좀 디지털 머니가 이제 많이 추세를 하면서 그때 좀 잠시 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올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방 추세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결제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다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는 메타버스 이 연관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지금 추매를 좀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일 저점이 사실은 이 종목은 거의 1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시면 위쪽으로 우상방을 이렇게 치면서 횡보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변동성이 되게 강한 이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가 2,700포인트, 2,600포인트 안짝으로 되고, 이 지수 때문에 대형주들이 이유 없이 같이 한꺼번에 이게 동반 하락하는 부분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횡보적인 부분이 한 일주일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그다지 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조금 시장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청자분들 추매를 원한다고 10%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일단은 홀딩으로 조금 보시고요. 조금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갈 시점에 그때 한번 방향을 좀 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입을 해서 조금 더 추매를 하셔서 평단가를 조금 내리는 것도 낫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기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15만 9천 원에 바른생활님이시네요. 15만 9천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장기 투자 종목이라서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뭐 매수가까지 또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뭐 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 여력도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좀 이렇게 빠지면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부분들이 이 삼성전기는 MLCC 쪽이 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MLCC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거의 쇼티지가 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무라타에서 휴대폰용 요런 차량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쇼티지가 좀 났었는데요. 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차량용으로도 지금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MLCC 같은 경우도 산업의 쌀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 MLCC를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이 전장화가 계속되다 보면 이 MLCC에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카메라가 옛날 차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었죠. 뭐 카메라 있는 차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차는 기본적으로 뭐 옵션이 다 달려갖고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죠. 뭐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다 달려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좀 보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조금 더 차량이 진화를 하는, 지금 진화하는 방향이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차량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화가 된다라면 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수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MLCC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지금 이 자율주행 쪽이 가는 방향이 약간 좀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율주행이라 하면 그냥 라이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카메라도 일부 달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예 이 핸들 자체가 없는 것들,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라이다도 중요하겠지만 카메라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달아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이다가 워낙 좀 비쌉니다. 제대로 된 게 뭐 라이다가 8천만 원씩 이렇게 한다 그래요. 요즘은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근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을 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개발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하고 있고 SK텔레콤도 하고 있고 네이버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 쪽에서 가려는 방향은 라이다 같은 게 아니라 카메라로 이런 것들을 좀 카바를 하는, 그럼 밤에 저녁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그런 걸 대체하겠죠. 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구조적으로 이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MLCC 사업이나 그 카메라 모듈 사업들,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뭐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매수가 근처까지 이게 원래 그게 제일 좀 아까워요.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기다려 더 가겠지 하고 나는 장기 투자야 하고 기다렸는데 주가가 이래 빠져버리면 그게 조금 가장 아까운 그런 건데,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을 쉽게 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 종목들을 제가 본 결과는 그래요. 이거를 좀 올라갔을 때 장기 투자다라고 들어갔는데 조금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났다고 거기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잡았을 경우에 물론 잡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이 그냥 그까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약간만 빠졌다가 올라가면 10중 8구는 못 잡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져도 이거를 야,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길게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냥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길래 제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좀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죠. 자, 이 자리. 자, 이것들을 연결을 하면 뭐 거의 뭐 이쪽 이렇게 맞닿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120주 이동평균선이죠. 이건 주봉이니까 120주 이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상당 부분 아래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요. 뭐 20% 정도 가까이 좀 빠졌으니까 삼성전기 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치고는 좀 많이 빠진 그런 자리죠. 자, 이쯤에서 시청자님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뭐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분하게 길게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이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도 마찬가지
20만 원 조금 아래 구간 그 정도에서는 조금 저항받을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19만 원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한 번 정도 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때 성심성의껏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예,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아, 예. 지금 연결이 되지 않네요. 자, 전문가님 지금 예. 지난주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종목. 조금 네. 어떠세요? 실시간을 뭐 대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진짜 되게 어찌 보면 뭐 재산이고 이렇게 안 쓰고 열심히 모으신 돈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알려준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닌 종목은 조금 이제는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희망은 있습니다. 주식은 지금 너무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네, 시청자분 들리시나요? 네, 네. 아,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예요. 예, 아유, 어머니 보니까 지금 20%고 네. 5,470원에 들어가셨네요. 5,740원이요. 5,700. 5,740원이요. 나는 5,470원. 예, 그게 5,470원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차트상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들어가신 시점이 한 9월 정도 되시네요. 예, 근데 네. 여기 화면에는 2,000 얼마로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요쪽입니다. 예. 지금 예, 오늘 5,400 오늘 예, 종가에 맞아요. 종가입니다. 이거는 2,075원은요. 지금 어머니가 사실 때는 5,470원을 주고 사셨는데 지금 예. 주가가 쭉 떨어져 가지고 2,075원이 돼 버렸어요, 어머니. 예, 예. 아유,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예, 이거 그래서 설명한데도 예, 시청자님, 제가 이 예.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혹시 이 종목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구매할 때는 그 바이오 리더스하고 같이 잘 올라갔어요. 두 개가 다 막 네네. 경주하듯이 네. 잘 올라갔어요. 근데 추격 매수처럼 그냥 따라가셨구나. 예. 지금 제가 이 종목의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이 회사는 원래 지금 우리 시청자분 우리 쓰고 계신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원래 이 네. 회사는 핸드폰 전면이나 후면에 보면 고급 핸드폰에 보면 손 떨림 방지 기술이라든지 자동 초점하는 AF라든지 OIS 같은 그 초점하는 렌즈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예. 그런데 이 초에 이제 이 코백실 V라고 해서 비강용 이제 코로나 쉽게 말하면 예방제라고 그러죠. 그거에 관련되면서 이게 7,120원까지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같이 물려버린 종목이었어요. 근데 시총이 아시다시피 되게 낮은 종목이고요. 원래 기술주인데 바이오랑 같이 혼합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많이 속상하실 건데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지금 못 하신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냐면 잘 들어보시죠. 어차피 지금 이게 매물대를 보더라도 처음에 이 종목이 상승하려고 했던 이 바닥 부분이 있는 1,500원대가 이 회사의 어찌 보면 그냥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코빅실이라는 이제 셀바시온 회사의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제 비강용 이제 예방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 급속하게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걸리고 지금 한국이 세계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언제 얼마큼 더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희망은 가지고 계시대요. 일단은 이게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거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시청자분께서 보유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조금 가져가시다가 추세의 전환이 있습니다. 추세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이제 핸드폰의 모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또 새로 신제품이 발매될 때도 또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밴드이다 보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가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에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1,400원대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추세 전환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면서 일단 한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번 계속 꾸준히 한번 보시고 추세가 전환이 될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우리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지금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대응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아무 너무 네, 전문가님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더 네, 좋은 날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 네, 다음은 저 유튜브 종목을 한번 봐드릴까요? 자, 신호김님이 올려주셨네요. TCC 스테일 11,100원에 15%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목표가 6개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목표가를 정하신 건데, 이거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15,000원까지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6개월이면, 뭐 올해, 그쵸, 뭐 한 9월달 정도? 그쯤이겠네요. 자, 일단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죠. 상당히 좀, 이 비철금속 쪽, 뭐 이런 쪽이,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런 쪽에 좀 수혜를 받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뭐, 도금 강판 같은 걸 주로 만듭니다. 자, 뭐 전기 주석 도금 강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저런 것들, 크롬의 강판,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 라미네이트 강판, 니켈 도금 강판, 이런 것들도 만들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원자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50% 가까이를 러시아 쪽에서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쪽이 지하 자원의 보고기 때문에 자,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렇게 TC 스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을 받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초반 정도부터 요게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뭐 이게 실적이 안 따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면 제가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적 부분들이 분명히 따라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TCC 스틸은 2,597억 정도. 그러니까 2,600억이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자, 근데 뭐 이게 2020년도 그때 10억 정도 벌었는데요. 작년에 한 256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주가 자체가 수익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조금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빠지더라도 조금 제한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매수하신 가격이 아니라 보고 계신 가격이요. 그거는 지금 좀 더 시끄러워져야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좀 장기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원전이 우크라이나에 원전 있는 그 유럽 최대 원전이 또 뭐 저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막 폭발할 뻔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어지러운 뉴스들이 많은데요. 자, 뭐 좀 안 되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길게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길게 이렇게 가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 이런 추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뭐 지금
그런 얘기들도 일부 평화협정도 있긴 있었죠. 뭐 피난할 수 있는 길, 뭐 그런 길을 피난로는 뭐 좀 뚫어놓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안 싸우기로 또 합의를 받고 막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 푸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이걸 결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목표가 15,000원이라는 목표가는 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11,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오늘 뭐 12,000원 정도 찍었는데요. 주말 휴일이라도 그쪽 전선 쪽이 조금 더 시끄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이걸 돌파를 하면서 양선을 뚫고 갈 겁니다. 근데 저는 불행히도 전선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예측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 TC 스틸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서 한 종목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났으니까 매매는 못 하실 거고요. 자, 뭐 그런 주말 휴일 사이에 어떻게 좀 평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익어간다. 조금 빨리 끝날 기미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지금 조금 장기전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좀 더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전 고점 13,650원이 전 고점인데요. 자, 이거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이쪽에서는 매물도 상당히 좀 크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전황을 조금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되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 정도에서는 일부 저항 구간이 있다. 뭐 요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GS 글로벌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의뢰 주셨는데, 자, 9%고 일단은 2,850원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2,575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매수가까지, 진입가까지 갈 수 있냐고에 대해서 의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S 글로벌. 일단 대기업의 이제 물품이라든지 비철 금속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제 먼저 알아보는 핵심 부서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셀가스부터 시작하고 모든 곡물, 원자재 이런 관련들이 이제 계속 상승하다 보니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으로서 충분히 2,850원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이게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세나 봤을 때 최고점인 3,3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3,100원 정도 선까지는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탄력을 받으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이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종목 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쭉 받아보면 특징이 하나가 잡힙니다. 거의 우하방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시청자분께서 이제 내 종목에 대한 두려움과 때문에 이렇게 의뢰를 하시겠죠. 근데 9%의 진입, 그 다음에 진입가는 2,850원. 그런데 지금 차트상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철 금속, 오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놔두시더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금액 매수 지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하니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냥 지켜봐 안전하게는 보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 봅니다. 아무튼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자, 다음은 한 종목 더 봐드릴 시간이 되네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려주셨네요. 우리 편백나무님, 한네트 9,000원에 15% 매수하셨습니다. 자,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요런 것들은 지금 이 종목 진단할 때는 시간이 조금 빠듯하죠. 그 EJ란 프로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모멘텀들은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그쪽 중국 쪽이 저 베이징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을 좀 시범 사용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성공리에 그렇게 끝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도 디지털 달러로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가끔 심심찮게 돌아요. 뭐 바이든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심심찮게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일 당장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모멘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휙 움직였다가 밀렸다가 되게 빠른 그런 대응을 좀 요하는데요. 가는 방향은 이쪽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화폐라는 게 세너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화폐의 세너리지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돈을 발행할 때 드는 원가, 그거하고 이 돈이 갖고 있는 가치, 그 가치의 차이, 그게 국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로마 같은 때는 뭐 거의 은이 90% 이상 은 함량이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로마 망할 때 보면 뭐 10%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를 민간에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뭐 한두 개 극소수가 살아남으면 다행일 거고요. 나중에 결국은 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생각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 한네트라는 종목도 지금 모양은 좀 딱 세워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그렇게 연속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지금 어제 상당히 강하게 거래량 확 터뜨리면서 양선을 이렇게 크게 세웠는데요. 자, 거기서 이게 안 밀리고 지금 오늘도 조금 양선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텐데, 자, 뭐 저 CBDC 관련되는 이런 쪽들이 금방 올랐다가 금방 빠졌다가 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좀 왔다 갔다 오늘도 좀 했는데요. 자, 오늘 저가가 한 9,680원 정도 돼요. 자,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보시고 월요일 날 뭐 이 위에서 오늘 저가를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뭐 한 11,000원 이상 정도 단기적으로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뭐 오늘 저가를 이렇게 깬다라면 모멘텀이 또 좀 이렇게 식어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보시고 오늘 저가를 깨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고요. 오늘 저가를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조금 익절이죠. 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BDC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장이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아서 또 빠졌는 장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첫 방송에 나와서 제가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2600에서 2700포인트의 박스권에 좀 들어갈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이제 지금 가져온 이제 다음 주 전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후 세계적 이제 제재가 경제적으로 글로벌 뭐 지금 뉴스를 보면 뭐 보시다시피 스포츠, 외교 수많은 것들이 러시아의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립이 계속되면 고차가 되는 게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장기화됐을 때.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난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 2%도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의 둔화가 좀 예상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 증시와 지금 유럽 증시들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내렸다고 또 반복을 하고 국내는 좀 올랐습니다. 4일 거래 동안. 그렇지만 이 아시아의 증시의 영향을 이제 미 증시와 유럽의 증시에서 우리가 좀 받을 거라는 그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수급 분야, 그 다음에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이 유가 부분,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산업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선이 일단은 이번 다음 주에 일단 들어오니 그런 것도 계산을 하면 여러 가지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수급도 그런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로 좀 봐집니다.
자, 저도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죠. 자, 지금 뭐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어제 22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살짝 좀 붕괴를 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22평선 자체가 지금 2724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오늘 마음 같아서는 이걸 좀 회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회복을 하지는 못했고요. 자,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2,700억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던데 규모 자체가 되게 큰 건 아니고요. 다만 약간 좀 지금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3월물이죠. 3월물은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롤오버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이 롤오버가 대규모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얘기냐. 3월물 매도를 쳤던 것들을 외국인들은 이걸 청산을 하면서 6월물 매도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달까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기대가 됐다라면 6월물에 대한 매도 롤오버는 좀 줄어들었을 텐데, 자, 물론 다음 주에도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이 부분이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매도 롤오버가 계속 이렇게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이 변동성이 2분기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게 오늘 22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다음 주 초에는 이 22평선 자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724포인트 정도의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다음 주 초에는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실패한 반전 패턴. 자, 이 평선을 돌리려다가 이걸 돌리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실패한 반전 패턴인데 기존 추세가 강화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도 잘못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초에는 22평선을 좀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는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짧게 단기 매매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원호 전문가님이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서 조금 좀 낯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실력이 좀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곧 적응을 하셔서 많이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시청자님, 주말 휴일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